이번엔 정말 기술이 좋은 애가 들어왔다니까요.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들어오는 걸 내가 딱 데려다 놨다고요. 이제 기계만 있으면 걔가 우리 공장 돈은 다 벌어다 줄 거라니까. 공장 기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새로 데려온 신입만 믿고 샀다가 걔가 그만두면 어쩌려고. 다른 기술자도 없다면서. 그러니까 월급 두둑히 주면서 데리고 있으면 되죠. 그럼 다른 일로 갈 일도 없으니 너희 좋고 매부 좋고 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월급 많이 준다고 하면 좋아서 남아있지 어딜 가겠어요? 월급을 얼만큼씩 주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 월 400씩 준다고 했어요. 그 정도는 줘야 다른 데 안 가지. 월 400만 원? 지금 네 사업 소득으로 가능한 금액이야? 글쎄, 걔가 일만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좀 해줘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어머니 사는 이 집, 이거 담보로 대출받으면 2억 정도 나오지 않아요? 이 집? 집은 안 돼. 그러다가 이자 못 갚으면 어떡해. 글쎄,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아, 그럼 기계 없어서 월 400에 데려온 애를 놀려요? 빨리 구입해야 다음 달에 애 오기 전에 설치까지 끝낼 텐데 집 아니면 어딜 가서 그 돈을 구해요? 그래도 이 집에서 너네도 다 키우고 살았는데 집은 좀 안 내켜서 그렇지. 그러지 말고 둘째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한 2천만 원 정도는 걔가 해줄 수 있을 거야. 얼마 전에 적금 만기가 됐다고 들었다. 동생한테 어떻게 돈을 빌려요? 형 체면이 있지. 그리고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기계를 사? 집 안 날리게 내가 진짜 잘 갚을 테니까 나 좀 믿고 대출 좀 받아줘요. 내가 이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준다니까? 1년 뒤.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어머니,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뇨. 여보, 먼저 어머니 안정부터 시켜드리고 말해요. 어머니, 일단 물 좀 드세요. 심호흡도 좀 하시고요. 혈압도 있으신데 큰일 나요. 아가, 아이, 고맙다. 아휴, 사실은 경식이 그 애가 뭔 기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 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지 뭐니. 별 수 없으니 집담보로 대출 받아서 마련해줬는데 처음엔 꼬박꼬박 이자값을 주더니 몇 달 전부턴 돈을 안 주더라고. 형님이요? 그래서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간단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어떡하니? 경구가 이 집 넘어가면 난 이제 어떡하니? 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이자를 내면 집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밀린 이자만 해도 달에 70씩 200만 원이 넘어. 게다가 원금까지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소용도 없댄다. 그럼 2억 2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형님은 뭐래요? 전화도 안 받는다. 아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한 달쯤 전부턴 연락도 없어. 직접 공장으로 가봐야겠어요. 여보, 당신은 집에서 어머니 좀 살펴드려줘. 난 형님 만나고 올게. 여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조심히 운전하고. 연락해. 공장. 네가 무슨 일로 여기까지 날 찾아왔어? 형님, 어머니 집 때문에 왔어요. 어머님이 결국 너한테까지 말씀하셨어? 아, 진짜.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으시고 정말 사람 가오 빠지게.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알아서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건데요? 집 경매로 넘어간다고 마지막 통보해왔어요. 이제 곧 차업 들어올 텐데 어쩌시려고요? 여기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얘긴 나중에 집에 가서 해라. 보는 눈들도 있는데 형님 체면도 생각해줘야지.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 아이, 내가 다 갚아준다니까. 언제요? 며칠 안으로 경매 진행된다니까. 차업은 어떡하고요? 일단 그건 막아야죠. 그러면 일단 비싼 집기는 너희 집으로 옮겨놔. 그럼 되잖아. 나 이제 일하러 들어가 봐야겠다. 어머님께는 내가 오늘 집에 들른다고 전해드려. 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정말이시죠? 오늘 꼭 오셔야 해요. 저희도 집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 달 후. 여보, 어머님 오늘도 아무것도 안 드셨어.
집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아주버님은 뭐래? 전화는 안 받고 공장으로 찾아가면 직원 시켜서 자리가 없다고 거짓말까지 해. 진짜 어떡하지? 집 경매 개시 이후에 집안에 온통 차업딱지까지 다 붙어서 어머님 마음만 더 심란하시니까 일단 우리 집에라도 모셔가는 게 어때? 그럼 난 마음이 훨씬 편하긴 할 것 같은데 당신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애들도 요새 학원이다 친구들 만난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나도 혼자 있기 심심했는데 어머님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고 좋지. 말은 그렇게 해도 여보가 부담이 클 텐데.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자긴 아주버님이나 얼른 만나봐. 자꾸 피하시면 댁으로 찾아가 보든지 해야 하지 않겠어? 빨리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지. 어머님 혈압이 가뜩이나 안 좋으셨는데 요즘 더 높아지셨어. 너무 걱정돼. 알겠어. 오늘은 형님 집으로 찾아가 볼게. 여보, 고마워. 그날 밤. 형수님, 안녕하세요. 형님 계시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말도 없이 이런 시간에 찾아오시고 그러세요? 형님이 자꾸 절 피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만 잠깐 뵙고 갈게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애들 아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늘 직원들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는데. 회식이요?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 전 모르죠.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니까 이렇게 늦은 밤에 댁까지 왔죠. 형수님이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정말 무슨 일이래요? 둘이 싸우기라도 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형님께 들으시고 어디 계신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여쭙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아유 참.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잠시요. 땡땡식당. 형님, 지금 여기에서 술이 넘어갑니까? 이게 누구야? 내 동생 경국이 아니냐?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형님, 제 전화는 왜 자꾸 안 받으시는데요? 내가 바빠서 그랬지, 바빠서. 너 자꾸 전화로 쓸데없는 얘기만 하니까. 어머님은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 댁에 들렀어요. 형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형수를 봤어? 너희 형수한텐 입도 뻥긋하지 마라. 알겠어? 말 안 했어요. 그나저나 어머님 집은 어쩌실 거예요? 경매 개시도 결정됐고 차압딱지도 다 붙어서 얼마나 흉흉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은 미리 빼놓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나더러 뭘 어떡하려고 자꾸 쫓아다니는구냐, 어? 나도 그 신임놈이 계약 연장 안 하고 1년만 딱 일하고 다른 데로 갈지 몰랐다고. 걔만 믿고 계약 왕창 해놨는데 다 펑크 나서 위약금 물어줄 돈도 없단 말이야. 참, 너 예전에 적금 만기됐다며? 작년에 어머니가 그랬는데. 너 그 돈 어디다 썼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나 좀 빌려주라. 위약금 안 내면 우리 파산할지도 몰라.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돈을 또 빌려달란 말씀이 나오세요? 형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나도 다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새끼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다 괜찮았다고. 그런 말은 해서 뭐예요. 정신 차리시고 내일은 꼭 집으로 오셔야 돼요. 어머님 우리 집에 잠시 모시고 있기로 했으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번에도 안 오시면 저도 형수님께 다 말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식이. 알았어. 내가 간다고. 가. 꼭 약속 지키세요, 형님. 전화도 좀 받으시고요. 제 전화 자꾸 안 받으시면 그것도 형수님께 말할 겁니다. 알겠다고. 전화도 받고 내일 집으로 간다고. 다음날. 아주버님, 오셨네요. 안 오면 집사람한테 이른다고 경국이 놈이 협박해대는데 어쩔 수가 있나요? 재수씨, 그건 안녕하셨어요? 집사람이 안녕하겠어요? 어머니 안쪽 방에 모셨어요. 요즘 밥도 통 못 넘기시고 기운도 못 차리세요. 그깟 집 하나 넘어간다고 그렇게 자리 보정까지 할 일이야?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집 사주면 될 거 아니냐고. 형님, 아직도 그 소리세요? 사실 2억이나 담보대출이 나온 것도 신기할 정도로 낡은 집이잖아. 언제 재건축 들어가도 이상할 것 없는 집이구먼.
당장 사실 곳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저리 몸져 놓으실 일이냐고. 이놈이 뭘 잘했다고 이리 위풍당당이야. 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집이 다 그냥 집이죠. 낡아서 삐그덕거리는 집, 이 기회에 잘 팔았다고 여기시면 되잖아요. 보니까 여기 경국이네 괜찮네. 여기서 사시면 되겠구만. 아주 창도 크고 좋으네. 팔았다고 생각하라니 그게 네 입으로 할 소리냐? 그 집에 너희 아버지 추억이 깃든 물건이며 가구들에 다 차업딱지까지 붙은 마당에 뭐? 여기서 살면 되겠어? 이놈 자식, 오늘 아주 사생결단을 내자. 추억은 무슨, 다 그냥 고물이지. 지금 분이 아주 정정하시네. 밥도 잘 못 드시셨다면서 힘도 좋으시고. 나? 형님 그만하세요. 어머님, 어머님도 요즘 혈압이 너무 위험하셔서 그렇게 열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사람을 불러대냐고요. 연락 피하고 안 오고 하면 어련히 나도 해결 방안이 없나 보다 생각하면 될 일이지.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자고 원금이고 안 갚아줬겠느냐고. 나 그렇게 파렴치한 놈 아니에요. 나도 다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니까 재촉하지 좀 말고 기다려요. 어머니! 어머나,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보, 얼른 119 불러. 빨리! 어머니, 뭐야, 돌아가신 거 아니지? 야, 경구가, 엄마 죽었어? 기절하신 거예요. 혈압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냥 네가 하는 말인 줄 알았지. 두 분 그만. 싸움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어머님부터 신경 쓰자고요. 그리고 아주버님,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적어도 미안해하거나 위로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수씨, 그게 말이죠. 변명은 됐어요. 어머님 깨어나시면 죄송하다 말씀드리세요. 병원. 뇌출혈이시래요. 다행히 출혈량이 얼마 없고 바로 병원에 와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그럼 일단 괜찮다는 거죠?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아무래도 뇌출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후유증은 조금 있을 거래요. 게다가 이번에 터진 혈관 옆에 조그만 꽈리도 하나 더 있다고 하고. 꽈리요? 그럼 수술해야 한대요? 워낙 작아서 수술하기보단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역시 연세 때문에. 그럼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워낙 오래 병원 생활하셔서 어머니 병원이라면 아주 질색이신데. 아니, 일단 출혈이 있었던 부위 지켜보고 마저 치료 받으셔야 해서 며칠은 더 계셔야 하지만 치료 끝나면 퇴원해도 된대.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거네. 10년 감수했네. 그럼 당분간은 당신이 형수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어머님 좀 봐드려야겠다. 당신이 고생 좀 하겠네. 고생이라니 당치도 않아. 큰일 아니신 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은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어디 일 다니세요? 병원에서 어머님하고 둘이 있다가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히 알게 되면 피곤해져요. 당분간 재수씨가 좀 고생해줘요. 네? 형님은 전혀 지금 상황을 모르신다고요? 회사 사정 일일이 집사람한테 말했다간 이것저것 참견할 게 뻔하니까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그렇지 뭐. 이번 일도 지금 잠깐 힘들어진 거지 기술자만 구하면 바로 해결될 일이야. 병원에 입원하실 동안은 그렇다 쳐도 퇴원하시고 나서는요? 퇴원 후의 일을 뭐 벌써부터 걱정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될 일이지. 아니요, 아주버님.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아주버님이 연락 두절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다가 이미 아주버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마당에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재수씨는 또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 퇴원 후엔 당연히 여태까지처럼 경국인에 가서 지내시면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 지내시던 방이 좋던데. 아주버님! 아유, 깜짝이야. 재수씨, 여기 병원인데 목소리 좀. 지금 어머님이 살 집이 없어지게 된 거 아주버님 때문이란 거 알고 계시죠? 게다가 집에 와서 어머님 화를 돋우셔서 쓰러지기까지 하신 것도 아주버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머님을 모실 여건이 안 된다니까요? 제 사정 말씀드렸잖아요. 아주버님,
여태 아주버님 사정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왜 다른 가족들은 당연히 아주버님 사정만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생각하는 재수 씨는 그럼 왜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는 건데요? 말론 그렇게 챙기시면서 정작 아프시니까 모시기 힘들까봐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말이면 단출하세요? 전 어머님 모시는 거 정말 괜찮아요. 다만 아주버님이 이런 식이시니까 아주버님이 미워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지 않은 거라고요. 지금도 아주버님 일심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계속 병원에 두시던가요. 그럼 병원비는 아주버님이 다 내실 건가요? 제가 왜요? 재수씨가 못 모신다고 해서 병원에 계시는 거니까 재수씨가 내셔야죠. 저도 지금 공장에 들어갈 돈이 한가득인데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시는 집 처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디서 살고요? 정말 재수씨 이러실 거예요? 경구가 네가 좀 말려봐라. 넌 왜 가만히 있어? 형님, 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머님, 저 어려서부터 형님만 챙기시느라 전 거의 돌봐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아들 된 도리를 다하려고 했는데 장남이신 형님이 어머님 돌보시는 게 많은 거고 우리 집안일에 이 사람이 이만큼 신경 써줬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가재는 개편이다 이거냐?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대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네 형수까지 끌어들여서 고생시키잔 거야? 이 일에 전혀 상관없는 우리 부부는 다 끌어들여 놓고 형수가 좀 알게 되는 게 어때서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네한테 말했어? 어머니가 말했지. 암튼 난 어머님도 못 모시고 돈 날 구멍도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행여라도 이 일로 형수한테 가서 알리기라도 했다간 아주 사달을 낼 줄 알아. 알겠어? 그땐 동생이고 뭐고 없어. 뭐라고요? 형님! 기가 막히네요. 병원이라면 질색하는 어머님을 모시기 싫어서 병원에 두잔 말도 어이가 없는데 형님이 아시게 되는 게 걱정돼서 모시지도 못하고 설상가상 형님께 알리면 가족 간의 연까지 끊겠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주 잘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공장만 잘 돌아가면 다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어머님 모시면서 제 사업이나 잘 풀리길 기도하세요. 석 달 후. 어머니 그냥 쉬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또 반찬을 하세요. 애들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어요. 어머님 몸도 불편하신데 들어가 쉬세요. 누워만 있으면 더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밑반찬 좀 만들어둔다고 내 몸 어떻게 안 된다. 애들이 한 끼를 먹어도 건강하게 잘 먹어야지. 어머님도 참. 팔다리 움직이시는 건 좀 어때요? 오늘 운동치료 받으러 가셔야죠. 밥 먹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왼쪽 팔다리 감각이 좀 둔해졌을 뿐이지 움직이는 건 괜찮다. 오히려 그 전에 무릎 쓰시던 게 아프지 않아서 더 좋은걸? 그게 더 안 좋은 거라니까요. 괜히 무리하시다가 또 쓰러지시면 안 돼요. 그래, 조심조심 하마. 너한텐 항상 미안하고 고맙구나. 뭘요? 어머님이 집에 계셔서 저도 좋아요. 혼자 쓸쓸하지도 않고 이렇게 반찬도 간간히 만들어주시고 어머님 솜씨도 좋으셔서 요새 제가 다 살이 찐다니까요. 시골 음식이지 뭐. 그런 게 원래 더 맛있는 거죠. 어디 보자.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어머니 오늘 머리 검사도 있는 날이었네요. 운동치료만 생각하느라 깜빡하고 있었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래? 머릿속에 또 피가 터질지도 모른다고 그랬던가? 아직 작아서 그럴 위험은 적다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만 꾸준히 받으시면 돼요. 수술해야 할 만큼 크기가 커지면 그때 수술하시면 돼요. 요새 이런 꽈리 수술은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나이가 이래나서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는데. 이 애미야, 경식인 도통 연락이 없니? 아주버님은 또 왜요? 보고 싶으세요? 머릿속에 폭탄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 아니냐. 그 전에 아들 녀석도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렇지. 이래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부모란 게 그렇다. 참 너보기에 면목은 없구나. 저도 애를 셋이나 낳았는걸요. 어머님 다 이해해요. 경국이가 지 형 대신 집 정리까지 신경 쓰고 나도 갈 곳이 없어. 이렇게 너희한테 신세나 지고 있으니. 요샌 그냥 애들 아버지 따라서 빨리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말도 안 돼요. 무서운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니 꼭 복 받을 거다. 내가 죽으면 꼭 보살펴주마. 그러세요. 한 20년은 지나서 그때쯤 로또 1등 당첨번호나 꿈속에서 알려주시든가요. 20년? 그럼 내 나이가 90이 넘는다. 그러니까요.
90이든 100살이든 오래오래 사시라고요. 전 돌아가셔서 잘해주시는 거 전혀 달갑지 않으니까 살아계시면서 잘해주세요. 오늘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왔지? 운동치료도 하고 머리 검사도 하고 왔어. 우리 여보 오늘 고생했겠다. 대학병원이라 예약했다고 해도 대기 시간이 길었지? 나보단 어머님이 고생이셨지. 근데 어머님이 요새 좀 우울하신가 봐. 왜? 무슨 일 있었어? 일이라고 할 것까진 없는데 아주버님도 보고 싶어 하시고 자꾸 죽는단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머님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시겠지. 형님은 진짜 어머니 한번 뵈러 오지도 않고 퇴원 날도 코빼기도 안 비치고 너무한다 너무해. 돈 얘기 안 한다고 어머님은 좀 뵈러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실까? 그걸 형님이 믿겠어? 그래도 말이라도 꺼내볼 순 있잖아.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연락 좀 넣어봐. 여보, 난 우리 어머님 일 생각해주는 당신한테 너무너무 고맙긴 한데 당신은 괜찮아? 나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사실은 처음엔 나도 좀 불편했지. 마음도 안 좋고. 근데 저번에 그거 본 이후로 좀 마음이 달라졌어. 나 지금은 어머님 엄청 존경해. 그래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어머님 마음도 편해지시면 좋겠어. 사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많이 서운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단 걸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다 알고 나니까 형이 더 미워. 형님은 어머니한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주버님도 보여드리면 어때? 그럼 아주버님도 변하시지 않을까? 무슨 수로? 오늘 병원에 갔다가 대기하면서 보니까 보험 창구 같은 게 있더라고. 보험 가입 내용 알려주고 보상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서 어머니 거 한번 조회해봤거든? 어머님한테 보험이 있었어? 그렇더라. 땡땡생명이랑 XX생명회, 뇌출혈 보험금으로 각각 2천만 원씩 해서 총 4천만 원이 있더라고. 워낙 옛날 보험이라 어머님도 잊고 지내신 것 같았어. 그래서 바로 청구 진행했는데 이걸 빌미로 아주버님을 한번 불러보는 건 어때? 보험금을 빌미로? 아, 4천만 원이 생겼다고 넌지시 말을 흘리면 형님이 올 거라는 말이지? 맞아, 분명히 오실 거야. 계속 위약금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라도 오실걸? 맞아, 돈 있는 거 알면 하던 일 다 제치고 올 거야. 우리 여보 똑똑한데? 그런 말할 시간에 이번에 어떻게 아주버님을 어머님께 사죄하게 할지 그거나 좀 생각해. 이번에도 아주버님이 정신 못 차리시면 그땐 정말 답이 없다고. 알겠어. 안 그래도 나도 지금 준비해둔 게 있긴 한데 어쩌면 이번엔 다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뭐라도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아주버님 오시는 날은 어머님 잠시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야. 며칠 뒤. 경구가 톡 남긴 거 봤다. 요새 너무 바빠서 내가 그동안 연락을 통 못했지? 어머님 잘 계시지? 재수씨도 잘 있고? 네 형님.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서 어머니도 괜찮으시고 집사람도 잘 지내요. 근데 네가 톡에 보낸 말이 무슨 말이니?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있었어? 아, 이번에 집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두 보험사에서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이나 타게 됐어요. 보험금이면 세금이나 이런 것도 떼는 거 없이 들어오겠네? 그렇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집사람 덕분에 알아서 타는 거라고 다 집사람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들 학원이나 더 보내고 나중에 대학 갈 때 보태주라고요. 그 큰 돈을 왜 애들한테 써? 아직 대학 가려면 몇 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돈을 묵혀두는 건 바보짓이지. 저흰 딱히 지금 쓸 데도 없으니까요. 왜 쓸 데가 없어? 그 돈이면 나 위약금 다 물어주고 직원들 월급 밀린 것도 정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돈 나 좀 쓰자. 어머니 보험금이면 나도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집사람한테 다 주기로 하셨다니까요. 전 그 돈에 권리가 전혀 없어요. 네가 남편인데 왜 권리가 없어? 그러지 말고 재수씨한테 말 좀 잘해봐. 그 돈 있으면 당장 급한 불 끄고 바로 공장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니까. 정 그 돈이 필요하시면 집에 와서 직접 말씀하세요. 자리 정도 마련해 드릴게요. 오늘 당장 가마. 재수씨 집에 계시지? 그러세요, 그럼. 그날 저녁.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퇴원 때도 안 오시더니 퇴원 후에도 한 번을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일이 바빠서 그랬죠. 설마 아직도 병원에서 일로 화가 나 계신 건 아니시죠? 제가 화가 날 만한 말씀을 하신 건 아시나 봐요. 그땐 저도 너무 경황이 없었고 어머님도 쓰러지시고 그래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나 하시려고 오신 건 아니실 테고. 어쩐 일이세요? 그게 경구가 재수 씨한테 먼저 말해놓지 않았어? 그냥 형님 오실 거라고만 했죠. 형님이 필요하신 건 형님이 말씀하세요. 넌 참 먼저 말 좀 해놓지. 사람 무안하게 그러니. 뭔데요? 얼른 말씀하세요. 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어머님 모시러 병원 다녀와야 돼요. 오늘 아주버님 모셔서 또 난리 치실까봐 어머님 병원에 모셔놓고 왔어요. 제가 또 뭘 난리를 친다고 그러세요.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님 보험금을 타게 되셨다고 하던데 4천만 원이나요?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힘든 게 다 제 공장이 어려워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 정상화로 돌리는데 4천만 원이 필요한데 마침 그게 또 우리 어머님이 보험금으로 타는 돈이랑 딱 맞지 뭡니까? 그래서요? 말씀하시는 요점이 뭐예요? 에? 아이 그러니까 재수 씨가 그 보험금을 좀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원금의 이자까지 3년 안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돈은 애들 대학 자금에 보탤 예정이라서요. 저희 큰애가 지금 고1인 건 아시죠? 그거야 제가 도와드리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큰아버지인데 조카 대학 등록금 정도는 해줘야죠. 그러니 대학 걱정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재수씨.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뭘 믿고 맡기겠어요?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러 오신 거라면 돌아가세요. 재수씨!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어요. 지장이라도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각서 쓰면 뭘 합니까? 또 돈 없다고 배째려 나오시면 끝인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도와주실 겁니까? 뭐든 말만 하세요. 뭐든지요? 네, 뭐든지요.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겠습니다, 재수씨. 여보, 그거 가지고 와요. 아버님 편지. 아버님 편지요? 그게 뭔가요? 어머님 집 정리하면서 함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 같은데 어머님이 여태 우리한테 숨기고 계셨더라고요. 먼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돈 얘긴 그 다음에 다시 하죠. 이런 편지야 나중에 읽어도 되는데 먼저 사업 얘기부터 하시죠, 재수씨. 아니요, 편지 먼저요. 꼼꼼히 읽으세요. 허투루 읽었다는 생각 들면 돈은커녕 이 길로 형님께 가서 그동안의 일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이, 지금 읽습니다. 지금 읽어요. 어디 보자. 경식이 경국이 보아라. 우리한테 쓴 편지인데 왜 어머님이 숨기셨지? 경식이 경국이 보아라. 네 어미와 내가 결혼한 지 벌써 햇수로 20년이 넘었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저 평범하게 모자람 없이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살다 보니 그 모자람 없이 사는 일이 평범할 수가 없단 걸 알게 됐다. 넉넉하진 못해도 없는 살림은 아니었기에 사는 일이 그다지 어렵진 않았지만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 큰애한테 병이 있단 걸 알게 됐지. 그 병 치료한다고 그나마 있는 재산 다 쓰고 곱게만 자란 네 애미가 노점 장사까지 하게 됐다. 평생 어디 가서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여자가 길에서 장사를 하며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 그 힘들 시절을 견뎌내면서도 아픈 자식이 나중에 번듯한 집 한 채는 마련해둬야 장가라도 잘 가지 않겠냐며 틈틈이 쌈짓돈을 모아 장만한 집에서 늦지막이 둘째도 생기고 큰애도 건강해졌지. 누추하지만 간신히 마련한 그 작은 집에서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우린 참 행복했다. 다만 아픈 애만 신경 쓰느라 작은 애는 많이 돌보지 못한 것이 항상 네 애미와 내 마음에 부채감처럼 남아있구나. 너희도 많이 크고 이제 좀 살만해져서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이 애비가 너희만 두고 이렇게 가게 되어서 미안하구나. 아픈 자식이기에 더 큰 사랑으로 키우고 없는 살림이 생긴 둘째도 자기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행복해하며 반짝이던 네 엄마의 얼굴에 눈에 선하구나. 일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온 엄마를 잘 부탁한다. 애비가 해야 할 일을 부탁하고 가서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걸 왜? 아마 아주버님과 남편이 보게 되면 속상해할까봐 혼자 간직하셨던 모양이에요. 발견하고 물어보니 아주버님 병 때문에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힘든 일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 그 집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시고 지켜오시던 거였어요. 근데 그 집을 내가... 이제 좀 아시겠어요? 형님이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무슨 짓을... 어머니... 이렇게 후회할 거 왜 그랬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더 지극정성이었단 거 나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형님이 그걸 잊으실 수가 있냐고요. 내가 몹쓸 자식이라 그래. 어머님이 그렇게 날 위해 주셨는데 어느새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았어. 어머님이 추억이 깃든 물건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그것마저도 무시했었다. 경매로 넘어간 그 집이 어머님한텐 집 그 이상의 의미셨을 거예요. 그 집에서 아픈 자식도 건강해지고 일찍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좋은 기억만 가득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재수씨, 경구가 고맙다. 더 늦기 전에 알게 해줘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어머님은 자식 마음에 짐이 될까봐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셨는데 난 그 마음을 이용할 생각만 했어. 어머님이 고생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머님께 더 자주 연락드리시고 잘해드리세요. 이미 없어진 집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잘 살아야죠. 그건 말인데 집 되찾을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보니 워낙 노후되고 재개발 계획도 없는 지역이라 계속 유찰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직 안 팔렸어. 그래서 말인데 지금이라도 경매 취소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 원금이랑 이자만 해도 2억이 넘는데 경매 취소하려면 돈을 다 변제해야 되잖아. 이거 좀 봐봐. 형님, 제가 작년에 적금 만기로 2천만 원 정도 마련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 알지. 어머님께 들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벌게 되면 어머님 집이라도 찾아드리지 싶은 마음에 코인을 좀 해봤거든요. 임마, 너 그거 도박이나 마찬가지야. 그 위험한 걸 왜 해? 나도 사업으로 돈은 많이 날렸어도 한 번도 주식이나 코인은 생각해본 적도 없어. 맞아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다신 안 하려고요. 근데 땡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이 전망이 좋다고 해서 개당 5천 원일 때 2천만 원을 전부 투자했거든요. 몽땅 다 넣었단 말이야? 이 집 남자들 정말 돈만 생기면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건 아주버님이나 이이나 똑같은 것 같네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야. 이제 다신 안 해. 미안해 여보. 몰라. 꼴 보기도 싫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걸 숨길 수가 있어? 아주 형제가 똑같네 똑같아. 그래서 그게 다 어떻게 됐는데? 형님, 5천 원에 산 게 지금 무려 18만 원이에요. 이 추세면 20만 원까진 무난히 오를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다 팔려고요. 뭐? 그럼 얼마를 본 거야? 20만 원이라고 하면 40배 아니니? 그럼 8억? 8억이 된 거야? 네, 8억이요. 20만 원에 팔면 8억이 생겨요. 지금 팔아도 7억 2천이네요. 한 일주일만 기다려서 20만 원 되면 바로 팔고. 미쳤어. 지금 팔아, 당장. 지금? 그래, 지금 팔아. 기다리다 똥대고 울지 말고 당장 팔라고. 진작 팔았으면 어머니 집도 진작 찾아드리고 아주버님 공장도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 좀만 기다리면 8억인데 지금 팔면 8천만 원 손해. 그래요, 재수씨. 경고기가 잘 알겠지. 일주일이면 8천만 원이나 더 생기는 건데 둘 다 정신 못 차려요? 당장 팔고 집 되찾아와. 다시 한 달 후.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참말로 다시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니? 네, 어머니. 경고기가 되찾아준 거예요.
일은 제가 쳤는데 동생한테 도움만 받고. 죄송해요, 어머니. 알긴 알아. 아이고, 그걸 여태 나한테 숨기고 앞으로 10년은 집에서 죄인처럼 살 줄 알아. 알겠어? 미안해, 여보. 잘못했어. 난 그냥 당신 아는 게 싫어서. 그래서 나 빼고 온 가족을 달달 볶았어. 이 인간아. 아이고, 언제 철들래? 형님,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반성하셨어요. 앞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약속도 하셨고요. 그쵸?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이 가구에 붙은 딱지는 영 안 떼지는 건가? 괜찮다. 억지로 떼지 말어. 이것도 다 추억이라 생각하면 된다. 우리 큰애가 철들은 기념이라 생각하지 뭐. 난 다시 여기서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좋다. 그거면 됐어. 어머니. 그렇네요. 정말 어머님 멋지세요. 근데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정말 여기서 혼자 사시려고요? 이거 봐라. 이건 너희 아버지가 전등 갈아준다고 애쓰다 자빠져서 그때 생긴 흠이야. 저쪽에 가면 너네 어렸을 때 키 크는 거 확인하려고 그어둔 표시도 있어. 이 집엔 온통 그런 것들 뿐이다. 행복한 기억들. 이번엔 우리 큰애랑 작은애가 애미를 위해 집을 찾아주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으며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니? 좋은 기억이 하나 더 생겼구나. 그래서 여기서 혼자 지내시려고요? 진짜? 조금 불편할 뿐이지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 없다. 병원만 꼬박꼬박 잘 다니면 되잖아. 난 여기서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저희랑 같이 가시지.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들어지거들랑 그때 신세지 마.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이 집에서 더 살고 싶어.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 어머니, 뭐야, 왜 다들 울고 그래? 나까지 기분 이상해지게. 그치, 동서? 네, 형님, 어머니. 아이, 뭐야, 다들 왜 그래? 아버님 제사. 아니라니까. 아버진 평생 어머님만 보셨어. 에이, 내가 본 적이 있다니까. 그때 복덕방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왔잖아. 엄마 없는 날에만 와서 엄마인 척하면서 우리한테 환심이나 살려고 하고. 난 다 기억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덕방 아주머니라니. 옛날에 근처에 작은 복덕방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거든? 형님이 자꾸 그 아주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사이에 썸이 있었다고 하잖아. 절대 아니라니까? 형님도 편지 봤잖아. 아버진 평생 어머니밖에 없으셨어.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었나 보지 그럼. 암튼 뭔가 있긴 했어. 별걸 다 가지고 그러시네. 오늘 아버님 제사인데 그런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 이런 말까지 나온 거지. 어머니 뭐 아시는 거 없어요? 미쳤나 봐. 그걸 어머니께 왜 물어봐요? 정말 기가 막혀. 아니다. 나도 알고 있지. 복덕방 김씨. 어머니도 아셔요? 아셨어요? 정말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니? 그이는 일평생 나밖에 없었지. 그건 내가 제일 잘한다. 내과에서 치막자락 들고 물길 건너는 날 본 이후로 살 밤낮을 상사병을 앓다가 고백해온 후에 다른 여잔 평생 쳐다보지도 않았어. 거봐, 내 말이 맞지?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니까. 그럼 그 아줌마는 왜 그렇게 우리 집에 온 건데요? 그거야 엄마랑 친했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맨날 장사하느라고 너희 밥을 못 챙겨주니까 나 대신 집에서 너희도 봐주고 밥도 챙겨주고 한 거지.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 뭐라고요? 넌 여튼 네 아버지가 바람 피웠었다고 생각했던 거야?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뭐야, 괜히 오해했네. 에이그, 형님은 정말. 그쵸? 전 아버님을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편지에서 느껴지는 것만 봐도 보통 사랑꾼이 아니셨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행복하셨겠어요. 그랬지. 정말 행복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못 이겨낼 일이 없더구나. 세상에. 어머니, 아버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아까 그 내과에서 얘기부터요. 어서요. 부끄럽게 얘가 왜 이래?
아이고, 알았다. 그러니까 그날은 제가 팔라고 닭다리에서 판 코인은 그 후 얼마 안 돼서 정말 20만 원으로 올랐지 뭐예요.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얼마나 그 일로 으스대든지 정말 우습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한 달이라도 일찍 집을 찾으셔서 행복해하는 어머님을 보니 8천만 원 못 벌은 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그 집에서 혼자 사시다가 결국 코일 색전수를 받으셨어요. 그 이후론 아주버님과 남편이 성화해 결국 아주버님 댁에서 지내기로 하셨죠.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첫째가 고3이라서 어머님이 아주버님 댁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물론 남편의 도움으로 공장 일도 순조롭게 해결했고 더 성실하고 능력 좋은 기술자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맨날 돈만 날리셔서 사업에 영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수완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사실 그것보단 역시 돈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두니 저절로 잘 굴러가는 형국이랄까요.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모시게 됐지만 집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가끔 온 가족이 모일 때나 아버님 제사는 꼭 그 집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취자님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